저희들이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구소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 연구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모든 파트너, 저희가 같이 중에 또 하나 파트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와의 모든 관계를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추구하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은 바로 연구소가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현재도 연구원을 계속, 인원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인원을 지금 밀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많이 11월 달에 공채를 하는 것도 MR 부분을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봉에 대해서 얘기드리면요. 연봉 저희는 다 직무급제예요. 그래서 연봉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내근으로 들어오시는 분, 내근 중에서 연구소에 오시는 분, 또는 인사에 계신 분, 재무에 계신 분 다 틀려요. 초봉은 다 틀리고요. 자, 급여 구조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처음에 우선 MR 같은 경우, 영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인센티브가 있겠죠? 인센티브가 있고 거기에 또 일비라는 게 들어가요. 일일 활동비가 들어가고요. 휴대폰 보조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무이자 대출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내근으로 저같이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내근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정급이 있고요. 저희는 무슨 수당 같은 게 없어요. 무조건 다 보정급이고요. 거기에 팀원 같은 경우는 10%를 저희는 이제 IV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얘기를 하는데 IVR 그래서 인디비주얼, 베리어블 인퍼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과급을 10%를 포션을 두고 있고요. 성과에 따라서 회사 성과, 개인 성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150%, 2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번에 8월달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저도 급여 쪽을 정확하게 제가 착하게 아는 게 한 직원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MR에 들어온 분들, 영업사원분들은 지금 초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초봉이 약 한 3,400 정도 됩니다. 3,400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성과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약 한 15% 정도. 그러니까 성과급, 거기도 이제 그 정도의 또 성과급이 있고요. 또 영업 인센티브 별도로 있습니다. 영업 인센티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면 약 거의 1,000만 원 이상까지 벌어집니다. 연봉 빼고 나머지. 지금 질문은 자기개발 프로젝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냐. 지급받냐 그러죠? 네. 저는 연봉에 따라 하진 않고요. 그거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연봉과 별도로 근속기간과 직책에 따라 틀립니다. 즉, 근속이 5년이 됐을 때 몇 포인트 추가해주고, 10년 되면 몇 포인트 추가해주는 거고요. 팀 1일 때 몇 포인트, 팀 4일 때 몇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연초에 이 포인트를 부여를 해요. 매 연초에 부여를 한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고 나서 회사에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 달 10일에 그 비용을 그 개인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학원을 등록하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들은 운동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할 때 쓰고, 책을 구입할 때 쓰고, 어떤 분들은 좀 한번 큰맘 먹고 해제해서 자전거를 크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스노우보드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약품 영업의 압박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데요. 이건 다 개인에 잘 끌리기 때문에 이건 딱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근데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회사랑, 타 회사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척도는 퇴직률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찌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회사가 보통 15에서 20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약 한 8에서 10%? 요즘 좀 늘어났다 해서 8에서 10% 정도 됩니다. 질문의 요즘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소통에 대해서 그냥 상하와의 소통을 얘기를 했는데 조직 간의 수평적인 소통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죠? 조직 간의 소통에 대해서. 그 한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임원들끼리 워크숍을 분기마다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저희는 흑백인형 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임원들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나갈 방향 또는 조직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코업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요. 더 실시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유구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부서 이기주의다 라고 어찌 보면 그 질문의 문제점은 부서 이기주의가 되지 않겠냐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을 삼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메일 또는 직접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하고 아니라 각 직무마다 뭐 재무면 재무, 영업은 영업, 뭐 인사면 인사, 연구소는 연구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는 하고자 하는 의욕. 이거는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식이겠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인사 쪽에 포커스 맞춰서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경영학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경영학하고 심리학 부분을 많이 지금 인사 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MR을 들어오신 분들이 뭐 학사 이상이다. 그리고 뭐 토익이 500점 이상이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뒀어요. 왜 그러냐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24명 뽑았다고 해서 2,000명이 지원했어요. 2,000명이 지원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이 있으세요. 표적으로 없다고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험을 보게 해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한국약품이 수출, 그러니까 해외로 뻗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지금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첫 번째로서는 현재 우리 한국약품이 특히 아마일이 현재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계, 지금 외국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계속 제휴를 맺어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는 더 크게 보면은 이 수출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제 해외로 지금 뻗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희가 추구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국내 회사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이언티픽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뭐 생물학이나 약학이나 어떤 이공계 쪽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문계 경영학과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시잖아요. 네. 다 본론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교육을 시키니까요. 7월 달에 8월 16일에 입사하신 분들 24분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요. 10월 말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2달 반, 약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생물 또는 메디컬 백그라운드 교육 모든 교육을 다시 다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건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목표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좋은 점이 바로 그거 저희는 공모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를 한 2개 들었는데요. 하나는 IMF 때 저는 IMF 때는 안 했어요. IMF 때도 저희들은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친필 서신을 보내고 두 번째로 그 남은 인력분들, 남은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영님이 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외환님 얘기 나왔을 때도 이제 노조에서 임금을 위임했을 때 한국약품에서 우리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한국약품에 대해서, 한국약품 소개에 대해서 했을 때 건실한 제목부도 있었죠. 거기에 부채비율이 50% 3%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많은 분 투자하시고 현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비. 자, 그 수치 비율을 따지는 거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못 몰라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힘들겠는데요. 다른 부분보다 연구개발비 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 공식적인 건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